서울 강남구 중심에 위치한 40층 높이의 진화 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의실은 평소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회의실의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고 천장 조명은 절반밖에 켜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이 공간을 어둡게 만들기라도 한 듯 공기마저 무거웠다. 한지훈, 진화 그룹의 회장이자 업계에서 차가운 천재로 불리던 남자는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붉은색 표지가 씌워진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그를 10년 넘게 보좌해온 개인 변호사 최진섭이 조용히 서 있었다. 변호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이게 최종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는 보고서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숫자가 말이 안 돼. 최 변호사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3번 확인했습니다. 부채가 예상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고 만약 72시간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 개인 명의의 계약 조항 때문에 형사 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탁!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큰 소리를 냈다.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런 숫자를 입력했어? 설명해봐. 최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시스템상에서는 아무런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 회계팀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불타오르듯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은 보고서를 강하게 짚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모두 나가. 당장. 회의실 근처에 있던 직원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며 흩어졌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지훈이 이렇게 폭발한 적은 드물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절망 그 자체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은하은, 진화 그룹 회장의 전속 가사도우미. 나이는 33살,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편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회의실 문가에 서 있었다. 눈빛은 어딘가 애처롭고 걱정스러웠다. 양손은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차분했다. 회장님, 혹시 내부 시스템 데이터를 다시 점검해 보셨나요? 뭔가 잘못 입력됐을 수도 있어요. 지훈은 그녀를 향해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여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가서 내 일이나 해. 말은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하은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살짝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식의 대우에 익숙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수십 장의 문서가 공중에서 흩날렸다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지훈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고 얼굴이 붉어지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회장님, 최 변호사가 놀라 뛰어왔지만 이미 지훈은 휘청이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려든 사람은 윤하은이었다. 그녀는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놀라운 속도로 달려와 지훈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아 안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지훈을 눕히고 휴지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회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최 변호사는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지훈을 회의실 옆 휴게실로 옮기고 따뜻한 수건과 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 어떤 고급 비서나 간호사보다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눈을 반쯤 뜬 채 흐릿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이, 얘 아직도 여기 있어.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쓰러지시는 걸 봤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다. 숨이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분노도 오만도 아닌 혼란, 그리고 미묘한 죄책감.
하은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차곡차곡 모아 정리했다. 문서의 숫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건 이상해. 그녀는 숫자를 다시 한 번 훑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딘가 예고된 패턴을 감지한 것이었다. 회의실 밖은 폭설이 몰아치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휴게실 안은 고요했다. 회의실에서 조금 떨어진 이 공간은 평소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낮은 조명 아래 한지우는 소파에 반쯤 누운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방금 전에 극심한 통증은 조금 가라앉은 상태였다. 윤하윤은 소파 옆에 서서 그의 얼굴을 살폈다.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돼 보였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라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금씩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더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물을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이 회사를, 이 건물을,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 명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한 명이 하필이면 자신이 가장 무심하게 대하던 사람이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그는 말을 멈추고 윤하은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이미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해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단순히 정리하는 손놀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고 있었다. 뭘 보고 있는 거지? 지훈이 낮게 물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수치들 이상합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까도 그런 말 했지. 이건 외부회계팀도 검증한 자료라. 알아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전체 흐름이 맞지 않아요. 부채 증가 시점이 너무 인위적이에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키운 것처럼요.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그 확신은 자만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그의 질문은 비아냥이 아니었다. 진짜 궁금함이었다. 하은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지훈은 웃음을 흘리려다 멈췄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진아 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일찍 불이 꺼졌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했다. 그러나 건물의 가장 위층 그리고 가장 낮은 층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윤하윤은 건물 맨 아래층 직원 전용 계단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의 개인 공간이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었다.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 한 대. 그녀는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다. 부팅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낮 동안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눈빛은 차분하고 집중된 빛으로 바뀌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자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한 번만 확인하자. 그녀는 진아 그룹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공식적인 접근 경로가 아니었다. 오래전에 관리자가 바꿔야 했지만 그대로 남아있던 구형 계정 하나. 그녀가 몇 달 전 우연히 발견하고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억해 두었던 계정이었다. 데이터는 생각보다 빠르게 열렸다. 제목 기록, 수정 로그, 접근 기록.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넋이, 부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시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접속 시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이후 보안 감시가 느슨해지는 시간대였다. 그리고 그 접속 아이디 강민재 진화그룹 부회장이자 한지훈의 오른팔 누구보다 충성스럽다고 알려진 인물. 회장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대신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 하은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이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몇 번 민재의 사무실 컴퓨터를 정리해 준 적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본 코드 한 줄, 특이한 암호화 방식. 지금 화면에 떠있는 코드와 똑같았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겠지.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병실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날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선택했던 위험한 길. 법의 경계에서, 아니 어쩌면 법을 넘어서서 그 일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능력도, 꿈도, 자존심도.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세계가 다시 그녀를 불러들이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 속 숫자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나서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한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회의실에서 분노로 가득 찬 얼굴, 그리고 휴게실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일까? 은하은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러나 손은 아직 키보드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걸 밝히면 나는 다시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쉼없이. 그리고 그녀의 선택 역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화그룹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장이 회에 도중 쓰러졌다는 이야기,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곧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추측까지. 한지훈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맑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흐렸다. 의사는 분명히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 윤하은이 정리해 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숫자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상하리만큼 전날보다 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걸까? 그때 노크 소리가 울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강민재였다. 단정한 정장,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어제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훈은 민재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앉아. 민재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보고서를 꺼냈다. 오늘 오전에 채권단과의 2차 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제가 대신. 잠깐, 지훈이 말을 끊었다. 이 수치들 말이야. 지훈은 책상 위에 서류를 민재 쪽으로 밀었다. 민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부채 증가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른 거지. 민재는 곧바로 미소를 지었다. 최근 시장 변동성과 몇몇 투자 실패가 겹친 결과입니다.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니, 지훈은 낮게 말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왜 항상 새벽 시간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민재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동 백업 시스템이 그 시간대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민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을 의심하게 된 거지. 그의 머릿속에 윤하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말했던 그 한마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키운 것처럼요. 그 시각 윤하은은 본사 건물 뒤편 직원 전용 출입구 근처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어젯밤 이후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이걸 계속 파헤쳐도 되는 걸까? 그녀는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하지만 이미 한 발은 그 선을 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진아 그룹의 내부를 들여다봤고 이미 진실의 일부를 알아버렸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하은 씨.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강민재였다. 무슨 일이시죠? 하은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다. 어제 회의실에서 회장님 곁에 계셨던 걸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힘드신 것 같더군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하은 씨처럼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괜히 걱정하실까 봐서요. 괜한 오해를 하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건가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민재는 잠시 웃었다. 아무것도. 그냥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하은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걸 어쩌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그날 오후 하은은 몰래 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다. 재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버 접근 기록, CCTV 로그, 출입 기록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은 굳어갔다. 강민재는 단순히 숫자를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회사의 구조를 장악하고 있었다. 회장 명의의 승인 로그, 위임된 권한, 내부 규정의 허점까지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지훈이 자리를 비운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은은 노트북을 닫고 벽에 기대어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사실을 회장에게 알리면 그는 믿어줄까? 아니면 민재의 말처럼 그녀를 의심할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구름이 다시 서울 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진실을 말하면 그녀는 다시 위험한 사람이 된다. 침묵하면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윤하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어.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한지우는 밤새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집무실 안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바닥에 쏟아진 서류, 숫자 위에 얹힌 의심, 그리고 조용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목소리 하나. 마치 누군가 일부러 키운 것처럼요. 은하은. 그녀의 이름은 단지 직원 명단의 한 구석에 박혀 있을 뿐이었다. 존재감도 권한도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온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새벽 2시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잔을 채우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윤하은.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괜찮다. 어디 있나? 지금 회의실 근처에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분 뒤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바깥은 여전히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하얗게 서리가 끼어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다. 지훈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어젯밤부터 확인한 자료입니다. 부채 증가 시점, 시스템 접근 기록, 수정 로그 그리고 접속한 사용자의 패턴까지. 지훈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하나씩 설명을 시작하자 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숫자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정했고 로그인 기록은 매번 같은 아이디,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아이디, 김재민, 누군지 아시죠? 강민재.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계속할지 망설였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회장님, 전 이 숫자들이 조작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회장님은 이사회에서 밀어내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선은 과거로 자신이 신뢰했던 시간들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사람, 회장님이 자리를 비운 새벽 시간마다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CCTV 로그와 출입 기록도 맞아떨어져. 그 말에 지훈은 눈을 감았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왜 이런 걸 나한테 말하는 거지?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허탈해 보였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서가 아닐 텐데.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어요. 저도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는지 느끼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옳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틀린 건 바로잡아야 하고 억울한 사람은 지켜줘야 하니까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경계도 의심도 아닌 묵직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묘한 존중. 당신이 이런 걸 다룰 줄 안다는 건 그냥 우려는 아니겠지. 하은은 한숨처럼 짧게 웃었다. 예전엔 조금 다른 일을 했었어요. 지금처럼 걸레질하고 바닥을 닦기 전에는.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지금 이걸 공개하면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위험해진다. 강민재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정면으로 맞서려면 확실한 증거와 준비가 필요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회장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 말에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대체 누구지?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필요하시다면 계속 도와드릴게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제가 도와드리는 동안엔 저를 직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지훈은 당황한 듯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무너지는 자존심의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알겠어, 윤하은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불렀다. 마치 이제야 그 존재를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한 듯한 어색한 정중함이 담겨 있었다. 하은은 노트북을 닫아 가방에 넣었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정리 시작할게요. 시스템 접근 로그도 더 분석해보고 CCTV 영상도 추출해서 정리할게요.
지훈은 그녀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도움이라는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위기를 함께 넘어야 할 동반자이자 자신이 몰랐던 진실을 알려준 거울 같은 존재였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진아 그룹의 38층 회장 집무실. 벽 한쪽이 통유리로 된 이곳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한지훈은 창밖을 자주 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보다 책상 위에 쌓인 파일과 노트북 화면이 그의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그는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아닌 마치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재무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시스템 접근 로그를 일일이 살펴보고 내부 보안팀의 운영 방식까지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유나은이 있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실수를 상기시키는 거울 같았다. 자신이 무시했고 모욕했고 투명 인간처럼 대해온 사람. 그런데 지금 그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이 CCTV는 지난달 마지막 주 화요일 새벽이에요. 하은이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이 시간대에 회장님 명의의 승인 로그가 한 번 찍혀 있는데 실제로 회장님은 출입 기록이 없죠. 지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임된 계정일 가능성이 크겠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정이 내부 관리 시스템의 루트 권한까지 건드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민재 부회장님이 원하면 회장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은 단지 시스템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권위와 신뢰, 판단력마저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듯 말했다. 하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강민재 부회장님,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지훈은 가볍게 웃었다. 영리하고, 계산 빠르고, 눈치 빠르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충성스럽다고 믿었어.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한동안 멈췄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아주 얇고 가볍게, 마치 먼지처럼 흩날리는 눈발이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군.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란 걸, 특히 과거의 배신을 겪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지훈은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근데 당신은 얘 날 믿는 거지. 하은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믿는다기보단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니까.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연결감이 생겼다. 신뢰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공감이라고 부르기엔 깊은 무언의 동맹.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보안팀과 IT 부서의 공식 요청을 넣지 않고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시스템 로그 분석을 의뢰했다. 지훈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비용을 지불했고 하은은 분석 요청서를 직접 작성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3일 뒤 강민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한, 민재는 비서에게 물었다. 네, 회장님 전속 가사도 오미입니다. 4년째 근무 중이고 최근 며칠간 회장님 집무실에 자주 출입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보안 로그상 회장님이 직접 출입 허가를 내리신 건 맞습니다. 민재는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입가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이상하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지훈이 방심한 틈을 노려 그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고 이사회의 지지를 얻고 회계 자료를 조작했다.
완벽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틈을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가 파고들고 있었다. 은하은.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민재는 조용히 외부 인맥을 동원해 하은의 과거를 조회했다.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기록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윤하은 전직 사이버 수사대 수료생. 해킹 사건 연루 경력 의혹, 무혐의 종결. 민재는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그렇군. 그의 손이 느리게 서류 위를 문질렀다. 눈빛은 냉정했고 이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훈은 하은에게 연락을 보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본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눈빛에는 조금의 긴장감이 있었다. 민재가 당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 이미 의심하고 있어. 하은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쩌면 제 과거까지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지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지?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대학교 때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중 해킹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팀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나중에 불법 침입 사건으로 번졌죠. 수사도 받았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이후 다시는 그런 일에 손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과거와 싸우며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는 걸 실감했다. 내가 믿어도 될까? 하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회장님은 이미 저보다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위치에 계세요. 그러니까 믿는 건 결국 회장님의 선택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그럼 계속 가보자. 끝까지. 그날 밤, 진아 그룹의 꼭대기 층에 불이 다시 켜졌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진아 그룹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웠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경영난이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조직 개편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오직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 윤하은은 1층 보안 고력 옆 회의실에서 혼자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시스템 로그 분석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위장된 IP, 오해된 접속 기록, 백업 파일의 암호화 방식은 모두 전문가 수준이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검토했다. 한지훈 회장과 함께 준비한 증거 리스트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민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그림자가 마침내 그녀 앞에 나타났다. 하은이 회의실을 나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하은 씨. 그녀는 돌아섰다. 그곳엔 강민재가 서 있었다. 단정한 양복 차림,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긴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민재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요즘 회장님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더군요.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민재는 가볍게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필요한 업무 그렇다면 시스템에 불법 접속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인가요?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민재는 그녀 앞에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에 있었던 해킹 사건 대학 시절 수사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은 삭제됐지만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정보도 있죠.
하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불법적인 행동도 한 적 없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건 좋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화 그룹의 보안 규정상 외부 접속 기록이나 무단 접근 시도가 발견되면 회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의도가 선의였다고 해도 말이죠.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만두는 게 어때요? 당신도 다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다친다는 게 물리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나요? 민재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생각보다 강하군요. 하은은 차분히 대답했다. 제가 약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상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더는 후퇴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은은 지훈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민재가 공격해온 이상 반격이 필요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전 저장해둔 외장하드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자료들이 있었다. 고급 보안 알고리즘, 암호화 복호화 패턴, 그리고 익명 시스템 추적 기술까지. 그녀는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머릿속은 차분해졌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마침내 하나의 영상을 복원해냈다. CCTV에서 삭제됐던 파일. 일주일 전 새벽 3시 12분 강민재가 서버실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다. 찾았다. 그녀는 USB에 파일을 저장하고 즉시 백업을 여러 장 소분해 분산 저장했다. 그중 하나는 회사 외부의 이메일로도 전송해 두었다. 이제 민재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증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하은을 집무실로 불렀다. 무슨 일이 있었지?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재와의 대화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제 확실하군. 그놈은 이미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 하은은 조용히 USB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서버실 CCTV 복구 영상입니다. 삭제된 파일이었는데 운 좋게 복원할 수 있었어요. 지훈은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민재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과 옷차림, 출입 기록은 명확했다. 지훈은 화면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가지고 회의 준비를 해야겠군. 이 사이에서 모든 걸 드러낼 거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 사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드러나면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어. 그날 오후 하은이 사무실을 나서는 길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그림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 10시 42분. 진화 그룹 본사를 나서는 윤하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겨울바람은 매서웠고 그보다 더 날카로운 건 뒤따라오는 무언가의 기척이었다. 그녀는 한두 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 기분 탓일까? 아니야. 확실해.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속으로 저장해둔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윤하은 씨, 한지훈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지금 회사 앞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다. 그 자리에 있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하은은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다. 상가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뒷골목 어귀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하은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요? 하은이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남자는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은하은 씨 맞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시킨 거예요? 남자는 다시 웃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최근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골목길을 비추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하은 씨, 그는 그녀 쪽으로 달려왔다. 남자는 짧게 욕을 내뱉더니 그대로 골목길 반대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잡아! 지훈이 외쳤고 차량에서 동승하고 있던 경호원이 곧바로 뒤쫓았다. 하은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지훈이 그녀 곁으로 와서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분명히 경보였어요. 민재 쪽 사람 맞아요.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여기까지 건드린 거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는 하은을 차에 태우고 본사로 돌아갔다. 사무실이 아닌 비밀 회의 공간. 이곳은 공식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곳이었다. 과거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장소였다. 그곳에서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내가 직접 나설 거야. 더 이상 음지에서 싸울 수는 없어. 이 사회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자.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내 이름, 얼굴, 과거 모두 이용당할 수도 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각오했어요. 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커피를 내리던 그녀는 이제 없었다. 눈앞에 선 이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럼 같이 가보자. 끝까지. 며칠 뒤 진아 그룹의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출석 이사는 13명, 모든 눈이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했다. 회장님의 건강 이상으로 최근 몇 주간 경영 판단에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리더십을 위해 일정 부분 권한 분산을 제안드립니다. 일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병원에 실려간 사건은 이미 사내에 퍼져 있었고 민재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은 단지 경영 구조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아 그룹의 명운을 결정할 진실을 밝히려 한다. 그는 손짓에 노트북을 연결했고 화면에는 복원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재는 순간 미세하게 얼굴이 굳었지만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너무 흐릿하고 영상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 있죠. 지훈은 뒤이어 USB를 꺼내 들었다. 이건 출입 기록, 시스템 로그, 제목 조작 정황, 그리고 한 사람의 증언이다. 그 순간 윤하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회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진화 그룹 내부 보안 기록을 복구한 사람이다. 동시에 이 시스템의 가장 정통한 내부인이다. 하우는 단상 앞에 섰다. 작고 왜소한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마이크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진화 그룹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을 덮으려는 자와 그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를 믿고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신뢰가 달린 문제입니다. 말이 끝나자 이사의 안은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민재는 더 이상 웃지 않고 있었다. 이사의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윤하은이 단상에서 내려오고 한지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역시 강민재였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쳤다. 대단하군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윤하은 씨, 진화 그룹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지훈이 눈썹을 찌푸렸고 몇몇 이사들도 미묘하게 분위기를 감지했다. 민재는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연결했다. 하지만 진실을 논하려면 모두의 과거도 공정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면에는 오래된 인터넷 기사와 경찰 보고서 일부가 떠올랐다. 공공대학교 해킹 사건, 학생 사인 수사 대상. 그중 하나의 이름에 윤하은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하은의 얼굴은 굳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하은의 손짓에 멈췄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다. 수사 종결, 무혐의, 물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지금 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손을 대고 이사회에서 증언까지 하고 있다면 최소한 신뢰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몇몇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지훈은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어떤 결과도 불법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뤄야 할 것은 진화 그룹의 시스템 조작과 권력 남용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감싸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안정성과 이미지까지 고려하면 외부 감사와 법적 조사를 요청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접근 아닐까요? 그 말에 일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이를 안 물었다. 그는 예상하고 있었다. 민재가 그냥 물러날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격할 줄은 몰랐다. 윤하은은 단상에 다시 올라갔다. 네, 맞습니다. 그 사건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은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내부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조사받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시스템에도 불법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 명백한 조작과 거짓에 대한 겁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지금의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하지만 진실이란 건 때로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다. 하우는 단상에서 내려왔고 지호는 그녀 옆에 섰다. 괜찮나? 그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지호는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이대로 밀리면 안 된다. 그날 이사회는 결국 결론을 유보한 채 종료되었다. 민재는 외부 감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회장 측은 내부 조사 결과를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지훈과 하은은 다시 비밀 회의실로 향했다. 그 기사,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언론이 이상하게 몰아갔어요. 학교 내부에서도 마녀사냥 같았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지. 공격 타이밍도 계산돼 있었고.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제가 물러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훈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여기까지 왔어. 이제 와서 빠지면 내가 한 말 전부가 흔들려. 그리고 나도 혼자서 이걸 끝낼 수 없어.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다. 내가 강한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군. 너 없었으면 난 지금도 민재의 말만 믿고 있었을 거라. 하은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권위도 명령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연약한 진심만이 있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생겼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니었다. 진실을 지키려는 두 명의 사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고 있었다. 윤하은에 대한 자료, 더 깊이 파가족, 이전 근무지, 통화 내역까지 어떤 것도 빠짐없이.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사냥꾼의 눈이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하은의 사물함 안에는 익명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끝내자. 그녀는 그 쪽지를 읽고도 눈을 감지 않았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윤하은은 사물함 안의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다. 쪽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금 장치를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가족까지 건드리겠다는 건 이건 선을 넘은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상대가 룰을 깼다면 자신도 모든 것을 걸고 맞서야 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조용히 한지훈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저희 내부 증인을 찾아야 해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증인? 민재 쪽에 붙어 있으면서 실제 작업에 관여한 사람. 시스템 조작이 혼자만의 일이었다고 보기엔 작업량이 너무 커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내부 공조자가 있었을 겁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손가락이 천천히 책상 위를 두드렸다. 나도 의심했던 인물이 한 명 있어. 민재의 경영보자 노지훈. 원래는 재무팀 출신이었고 시스템 권한도 일부 갖고 있어. 민재가 부회장 되기 전부터 꽤 가까이 움직였지. 하은은 노트북을 켜며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시스템 접근 기록, 회의록, 메일 내역,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의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냈다. 노지훈 이 사람이 민재보다 더 자주 서버에 접근했어요. 특히 재무 시스템을 수정했던 날들, 그가 먼저 접속했고 30분 후 민재가 뒤따라 들어간 흔적이 반복돼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직접 만나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지하회의실에서 노지훈과 마주했다. 노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갑자기 왜 저를 부르신 건지. 지훈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재와 함께 재무 시스템을 조작했지. 노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은이 증거 화면을 노트북으로 보여줬다. 각 날짜별 접속 로그, 파일 수정 내역, 로그인, 위치까지 명확한 자료였다. 당신 이름으로 들어간 기록입니다. 우리는 다 확인했어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일 모두 밝혀지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 노지훈은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별일 아닐 줄 알았어요. 단순한 수치 조정이라고 했고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몇 개의 파일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커졌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물었다. 민재가 뭐라고 했지? 회장님이 곧 은퇴할 거라고 했어요. 그 후엔 자신이 이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도와달라고. 하은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녹취해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물었고 노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반격은 시작됐다. 며칠 뒤 진아 그룹의 이사회는 또다시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외부 감사를 포함한 공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각 언론사 기자들도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지훈은 입장하면서 무대 위에 놓인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윤하은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어있는 작은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준비됐어요? 지훈이 물었다. 이제 후회 없어요. 두 사람은 함께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달간 본사는 재무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손짓의 노트북 화면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노지훈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강민재 부회장은 의도적으로 회계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저는 시스템에 접근했고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직접 승인 로그를 위조한 날도 있었고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지훈은 이어서 민재의 서버실 출입 영상, 메일 캡처, 접근 로그까지 순서대로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윤하은이 단상에 올라갔다. 저는 지금까지 침묵했던 내부자의 양심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아 그룹의 미래가 권력 투쟁으로 무너지는 걸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누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에 몸담은 수천 명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이사회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다. 일부 이사들은 그의 쪽을 외면했고 다른 이사들은 지훈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 종료 후 회의실 복도. 민재는 지훈과 단둘이 마주쳤다.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긴 게 아니라 되돌린 거다. 잘못된 걸 원래대로. 민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때로 모두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는 뒤돌아 걸어갔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렇다면 나부터 부숴보지.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 지훈과 하은은 함께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번져 있었고 그 빛은 유리창을 타고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걸까요? 하은이 물었다. 끝이 아니야.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시작이야. 다시 제대로 회사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 자신도 다시 세우는 일.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 이 회사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더 강한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가장 깊은 어둠은 진실이 드러난 후에야 찾아온다는 것을. 진아 그룹 본사는 이사회의 결정 이후 빠르게 변화를 맞이했다. 강민재 부회장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고 외부 감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연일 진아 그룹의 내부 고발과 회계 조작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고 일반 대중도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야기,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 감정과 희생은 그보다 더 깊었다. 윤하은은 회장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함께 정리했던 보고서, 분석 자료, 그리고 회의 준비 문건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USB를 서랍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결단을 상징하고 있었다. 잠시 뒤 회장 한지훈이 들어왔다. 퇴근 준비 중인가?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떠난다고. 이젠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제게 기대는 것보다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걸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 눈엔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도와줬어. 아니, 넌 단순히 도운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살린 거야.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살린 건 회장님 자신이에요. 저는 그저 거울 하나 들이민 것뿐이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건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족을, 미래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우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해냈잖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그 말에 하은의 눈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다. 회장님도 너무 오래 혼자 싸우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지우는 가볍게 웃었다. 사람을 믿는 법을 잊고 살았지. 내가 그걸 다시 가르쳐줬어. 며칠 뒤 강민재는 검찰에 소환되었고 뉴스는 그의 구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정의 구현이라 했고 일부는 진아 그룹의 추락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하은은 그 어떤 보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해안 마을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빌려 몇 주간 머물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걸으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두려웠지만 끝까지 숨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편 지우는 본사에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최소화했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는 경영을 강조했다. 직원들과의 간담회, 팀장들과의 대화 시간, 그리고 익명 피드백 제도까지 지우는 과거 자신이 외면했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직원 식당에서 우연히 청소 담당 직원과 마주쳤다.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회장님 저번에 유나은 씨랑 같이 계시던 그날 기억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 참 대단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는 몇 안 되는 직원이었죠. 지훈은 순간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는데 몰랐지. 그는 작게 중얼이며 고개를 숙였다. 한 달 후, 봄이 다가오기 시작한 어느 날 지훈은 출장 중 강릉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는 하은이 머물고 있을 만한 곳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해안가의 한 작은 카페 앞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하은은 놀랐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지훈은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보고 싶어서 왔어. 보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길을 간 것뿐이에요. 지훈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길이 나와 회사를 살렸어.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고 그 반복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도 조금씩 정돈되어 갔다. 하은은 문득 물었다. 회사는 잘 돌아가요. 이제야 제대로 숨쉬는 것 같아. 사람도, 시스템도, 나 자신도.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언젠가 돌아올 생각 있어.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아직은 저를 좀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다릴게. 그는 손을 내밀었고 하우는 그 손을 잡았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 존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언의 신뢰. 그리고 몇 주 뒤 지나 그룹 사내 포털에는 하나의 짧은 글이 올라왔다. 윤하은 씨의 퇴사 소식에 붙여 당신이 남긴 흔적은 시스템보다 깊고 숫자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정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 덕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의란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 작고 조용한 사람이 그 불빛을 지켜냈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